지상 최후의 낙원이라 불리던 발리의 신화가 2026년 오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때 SNS를 장식하던 그 눈부신 에메랄드빛 해변과 5성급 리조트의 평온함을 꿈꾸며 발리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할 발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친절하고 가성비 좋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지인을 향해 날선 경계심을 드러내고 당신의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증명하라고 윽박지르며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숙소 안에서조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괴하고 서늘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발리 주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객 선별 정책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지적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잔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면 입국 자체를 거절하겠다는 이 유례없는 강경책은 발리가 더 이상 누구나 환영받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난한 배낭여행자의 낭만은 이제 불법 체류와 범죄의 씨앗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넘쳐나는 인파가 만들어낸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섬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사실은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치안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와야 할 호텔 경비원과 프런트 직원이 오히려 투숙객을 노리는 포식자가 되고 평화롭던 빌라 앞 골목이 흉기 피습의 현장이 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섬. 2025년 한 해 동안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온 과잉 관광의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 결과가 바로 2026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잔혹한 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때 천국이라 불렸던 이 섬이 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며 차가운 요새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몰락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신이 알던 발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리를 가성비의 성지라 부르며 찬양하곤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왕족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수많은 여행자를 이 섬으로 불러들였죠. 하지만 그 가성비라는 마약이 이 섬의 골수를 어떻게 파먹었는지 그 민낯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2025년 기준 발리는 연간 650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광객 유치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숫자가 곧 성공이라 믿었고 더 많은 비행기와 더 많은 크루즈를 쉼없이 밀어 넣었죠. 하지만 2025년의 이 탐욕스러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이 끔찍한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휴양지의 생명줄과 같은 안전이라는 신뢰의 그물망입니다. 최근 진바랑과 스미냑의 고급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담장 너머로 침입한 괴한의 칼날에 여행자가 쓰러지고 가장 믿어야 할 호텔의 보안 요원과 프런트 직원이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나쁜 소수의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단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며 급조된 관광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과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숙련된 인력 대신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 결과 우리가 서비스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 발리 경찰 통계는 이미 외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현실은 이 섬의 자원 자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묵으시는 화려한 리조트의 수영장을 채우기 위해 그 뒷마을 주민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발리 남부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기록적인 수치로 낮아졌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현지인 한 가구가 일주일 동안 쓰는 양보다 많습니다. 호텔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는 동안 마을의 우물은 말라붙었고 지표면은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풍경은 여전히 푸르지만 그 속은 이미 회색빛으로 괴사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2025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쓰레기 문제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서핑 포인트로 알려진 해변들은 이제 파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먼저 밀려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관광세를 걷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누구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은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정작 현지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곧바로 외국인을 향한 적대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친절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눈빛,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발리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짱구와 스미냑의 좁은 골목길은 몰려드는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인해 마비되었고, 그 소음과 매연은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휴식을 비웃듯 고막을 때립니다. 인프라의 확충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2025년의 과오가 오늘날 여행자들에게는 극심한 피로감을,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 파괴라는 재앙을 안겨준 것입니다. 결국 발리 정부가 꺼내든 통장 잔고, 공개라는 극단적인 카드는 이 모든 무능과 실패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는 자들은 이제 이 섬의 오염에 기여하지 말고 떠나라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믿으며 소비했던 그 풍경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의 사형, 선고 위에서 지어진 사상 누각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2025년에 무분별한 팽창이 만든 도미노는 이제 막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발리는 그 도미노의 가장 끝자락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천국은 과연 이곳에 있는가라고 말이죠. 이 참혹한 불균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생긴 일시적인 성장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참상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의 덫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믿었던 발리의 풍경은 사실 20세기 초반 서구의 예술가들과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의 환상을 투영해 만들어낸 기획된 낙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박제해 놓은 신비로운 힌두 문화와 때 묻지 않은 자연이라는 이미지는 지난 수십 년간 거대 자본이 이 섬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발리에 쏟아진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지금의 치명적인 균열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휴양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발리는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서구의 거대 호텔 체인들은 발리의 해안선과 밀림을 탁치는 대로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온 현지인들의 터전은 속절없이 밀려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리의 주요 관광지 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등했으며, 이는 곧바로 현지 물가와 주거비의 수직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전통을 지키던 주민들이 졸지에 자신의 고향에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비극적인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2025년에 이 기형적인 자본 유입과 불평등의 심화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천국의 요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발리 주정부가 꺼내든 관광객 선별 정책과 통장 잔고 증명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낙원을 운영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본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가 관광객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고부가가치 자산가들만을 위한 VVIP 전용 섬으로 리브랜딩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즉, 발리는 지금 관광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계급화된 휴양 요새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적 해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저렴한 물가에 감동하며 마셨던 그 커피 한 잔, 당신이 가성비에 환호하며 묵었던 그 빌라의 저렴한 숙박비는 사실 발리의 자연, 자본과 현지인들의 미래를 가불해서 쓴 부채였다는 사실입니다. 거대 자본은 이 부채의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이제 그 책임을 여행자들에게 전가하며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발리가 보여주는 이 냉혹한 선별은 단순히 한 섬의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자원 고갈과 오버투어리즘의 시대에 거대 자본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성벽을 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리를 바라보던 식민지적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곳을 단순히 나의 도파민을 채워줄 저렴한 소비재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본이 설계한 착취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 무분별한 팽창이 남긴 쓰레기와 범죄 그리고 파괴된 공동체의 잔해 위에서 발리 정부가 외치는 질적 관광의 구호는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서늘한 선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설계된 낙원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발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름다운 조각들은 하나둘씩 우리 같은 평범한 여행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들만의 요새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발리의 몰락은 곧 우리가 향유하던 값싼 세계 여행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이미 다음 타겟을 찾고 있으며 그들은 더욱 정교한 벽을 세워 우리를 가려낼 것입니다.
2026년에 발리가 던지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누려온 모든 여행의 특권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발리만의 비극일까요? 사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잔혹한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행의 종말이자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요 관광지들이 쏟아냈던 경고 지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당일치기 입장료 징수, 일본 교토의 게이샤 거리 출입 금지,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민들의 관광객을 향한 물총 세례까지. 2025년의 이 혼란스러운 수치와 사건들이 결국 2026년 오늘 발리의 통장 잔고 증명이라는 극단적인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질병을 넘어 관광의 무기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발리 남부 지역의 지하수 수위는 임계점보다 15% 이상 낮아졌고 매일 쏟아지는 4,000톤의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환경 오염의 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섬이라는 한정된 자본이 물리적으로 파산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자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시스템이 선택하는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과 신분을 통한 철저한 배제입니다. 2026년에 발리가 요구하는 은행 잔고 증명은 사실상 전 세계 중산층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노력하면 갈 수 있었던 해외여행이 이제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향유하는 배타적인 특권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리 주정부가 2025년에 도입한 $10의 관광세가 2026년에 들어서며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자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검문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 여행자는 자원을 축내고 쓰레기만 남기는 침입자로 규정하고 고액의 자산가들은 섬의 인프라를 독점할 수 있는 투자자로 대접하는 이 이분법적 논리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기 휴양지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이 경제적 배제가 치안 붕괴의 알리바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리 당국은 외국인 범죄의 급증 원인을 저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숙소를 찾고 현지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배낭여행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2025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터전을 잃은 현지인들의 분노가 범죄라는 형태로 분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유한 관광객만을 남겨 그 분노의 대상을 물리적으로 격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의 발리는 물리적인 섬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거대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도미노 현상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리의 성공적인 배제 전략을 지켜본 인근의 푸켓, 다낭, 세부 역시 2026년 하반기부터 유사한 형태의 선별적 입국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만끽했던 그 자유로운 국경 이동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은 더 이상 견문을 넓히는 낭만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만 허락되는 계급의 확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의 경고음을 무시하고 숫자의 성장에만 환호했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2026년 오늘 발리의 빌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자본주의가 설계한 낙원에 덫에 갇힌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계는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높은 성벽 안에서 안전을 구매한 극소수의 승리자와 성벽 밖에서 예전엔 이곳이 천국이었다고 회상하며 발길을 돌려야 하는 대다수의 낙오자로 말입니다. 발리는 그 잔혹한 신분 사회의 도래를 알리는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전초기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때 인류의 안식처이자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 칭송받던 발리가 왜 차가운 요새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 참혹한 인과관계를 함께 추적해보았습니다. 2025년의 무분별한 팽창과 자원 착취 그리고 그 균열을 틈탑하고든 치안의 완전한 붕괴는 결국 2026년 오늘 자본의 증명 없이는 천국에 발을 들릴 수 없다는 비정한 선별의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하나가 겪는 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향유해왔던 값싼 여행의 시대가 마침내 종언을 고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자 자본과 계급에 의해 휴양의 권리마저 철저히 분절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격하신 발리의 민낯은 분명 불편하고 서늘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에메랄드빛 해변 뒤에는 현지
주민들의 마른 목구멍과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의 비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거대 자본이 정교하게 설계한 낙원의 환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5년에 그 탐욕스러운 수치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듯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행지가 낙원으로 남을지 혹은 금지된 요새가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디로 향하든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선 그 아름다운 풍경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의 사형 선고 위에서 지어진 사상 누각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진정으로 그곳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자본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거대한 설계의 이면을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감춰진 진실을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롭고 유려한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